방어적 민주주의. 자, 이 개념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물론 다양한 의견들을 조화롭게 수용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민주주의가. 근데 모든 다양한 의견들을 상대적으로 다 가치가 있는 걸로 전부 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서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가치가 있는 걸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의견들 중에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또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방어를 하는 거죠.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방어적 민주주의는 가치 상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뭔가 지금 민주주의로서 인정할, 보호할 가치가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헌법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오히려 저해하는 정당이라면 위헌정당으로 돌리고 정당을 해산시켜버립니다. 이런 가치 상대가 아니라 가치가 오히려 있는 거예요. 이 가치는 인정하겠지만 이런 가치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가치 상대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뭔가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죠.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자기방어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가치 상대주의 내지는 다원주의에 대한 한계로서 인정될 것이다. 맞죠? 여기에 대한 한계입니다. 한계. 이걸 인정했더니 오히려 민주주의가 파괴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독재를 지향하고 있고 일당 독재로 감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저항이 성공해서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해서 유효한 걸로 정당화가 된다. 지금 저항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니에요. 쿠데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항은 누가 해요? 여기는 국민들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를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은 평상시에 헌법수호 기능을 담당하지만 비상시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분담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헌재는 이런 심판기관이지 않습니까? 심판기관이지 헌법재판소가 비상시에 역할을 분담한다. 오히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든가 긴급권을 발동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시에 대통령이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헌법 수호 대상으로 헌법은 형식적 의미 헌법뿐만 아니라 실질적 헌법도 들어가겠죠. 민주적 헌법 질서 전복을 기도하는 민주주의의 적, 관용할 수 없다. 라는 게 방어적 민주주의의 가치 철학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1번 방어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그 출현 배경에 비춰볼 때 적극적이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방어적 민주주의가 뭐였어요? 평상시는 괜찮아요. 평상시 괜찮은데 이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침해가 되면 방어하는 겁니다. 방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발본색원 이게 아니고 침해를 방어하는 데 그치는 거죠. 소극적 의미입니다. 소극적. 적극적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현행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반민주적 정당의 강제산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 상실제는 인정을 안 한다 그랬죠. 우리 헌법 37조 2항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국민의 권리, 자유 보장을 해주죠. 그러나 법률에 의해서 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는 지켜야 되겠지만 개인 또는 단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경우에 그 기본권 제한을 정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모든 국민의 자유,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치 상대주의적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이념들의 경쟁 관계를 이론적 근거로 한다? 자, 이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랬죠? 상대적. 여기서 이제 경쟁으로 뭐가 이렇게 우선한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 상대주의적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이념들의 경쟁 관계, 이게 과거의 다원주의, 상대적 민주주의에 근거가 되는 것이고 방어적 민주주의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공히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